추석날 김밥 한 줄 먹으며 너희를 기다린 내 마음 알아? 진심이었어.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엄마,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을 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이제 내 명절은 내가 지킬 거야. 새벽 5시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 기철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몇 번이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 같이 모이겠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추석 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20대부터 시장 끝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솜씨였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우리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분식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떡볶이 주세요. 장난스럽게 주문하는 아들을 보며 정수는 웃곤 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32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다만 아직 손자를 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기철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추석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도 좀 도와주세요. 아, 그냥 사서 차리면 되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기철이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으로 만든 게 어디 같아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건 엄마가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온다고 했나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출장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만 추석인데 안 올 리가 없어요.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까지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엄마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기름기가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이에요.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 민준아. 어떻게 지내니? 추석 준비는 어떻고? 그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추석 연휴 내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전 냄새가 갑자기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고? 수진이도 친정에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래 알겠다.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갈게요. 약속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나무를 묻혔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낼 때도 이렇게 허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철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연락 왔나요? 못 온대요, 일 때문에. 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지내는 거네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 냉장고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굴 위해 만든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다시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추석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나하나 음식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들, 나물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굴 위한 차례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준이가 마음을 바꿔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짜 차리는 거예요? 차례는 지내야지요. 정순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차례였습니다. 정수는 절을 하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기철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해요. 우리만 먹을 건데 뭘 그렇게 해요? 기철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추석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도 안 오는데. 정순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료들을 모아서였습니다. 단무지, 계란지단, 우엉까지.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분식집에서 수천 번 말았던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우리 둘이 먹기 충분하겠지. 정순이 혼잣말했습니다. 마음은 쓸쓸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정순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영자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아, 영자야 들어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 좀 보세요. 영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뭔가 사진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보내준 건데 언니 아들 민준이 아닌가요? 정순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해변가 어딘가였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이, 그리고 낯익은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신 거네요. 부러워요. 영자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 사진인지 아세요? 어제 올라온 거래요. 추석 연휴라 해외 나간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정수는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힘들어한다던 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정순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영자가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김밥이 반쯤 말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출장이 아니라 처가 가족과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수는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했다면 덜 상처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기철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안 먹어요? 김밥만 먹어요. 정순이 김밥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기철이 정순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짓말했어요.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 거짓말요? 출장이 아니라 처가 가족이랑 여행 갔어요.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영자가 보여줬어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화해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정수는 김밥을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굴 위해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거짓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기철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드릴까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맛이 없네요. 기철의 말이 정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남편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럼 다른 거 해드릴까요? 됐어요. 그냥 나가서 사 먹을게요. 기철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볼까? 정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수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였습니다. 소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명이구나.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살기 전에 세를 놓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아왔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서랍 더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민준이의 첫돌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순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추억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발표 날까지 모든 순간에 정순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한 후로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정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연휴 끝나면 한번 들를게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오후 3시 정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네, 엄마. 민준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출장 힘들지? 정순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 네, 좀 힘들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 끝나니? 모르겠어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전화 끊을게요. 일이 좀 바빠서요. 응,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철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기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여전히 출장 중이래요.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을까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들통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순이 혼잣말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정순이 분식집 매출로 간신히 마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석에도 오지 않으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순이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공책에 글씨가 하나둘 채워져 갔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사흘 후였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라진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공책에 적어둔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민준이에요.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서 들어와.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무슨 오해?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추석에 출장이라고 한 건 사실은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랑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진짜 출장인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 추석엔 꼭. 됐어. 정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안방에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순이 서류를 민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퇴거 통보서잖아. 엄마 설마. 한 달 안에 이사해라. 정순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이제 그 집은 내가 살 거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정순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정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일어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려워요. 갑자기 이사하라고 하시면. 어려우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순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아파트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나요. 민준이가 매달렸습니다. 너희가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정순의 말에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수진이 부모님이 내셨어요. 그럼 수진이 부모님께 부탁해봐.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아버지, 엄마가 저희한테 이사 나가라고 하세요. 민준이가 하소연했습니다. 기철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석날 김밥 한 줄 먹으며 너희를 기다린 내 마음 알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을 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정순이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제 내 명절은 내가 지킬 거야. 민준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순이 민준이를 막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가. 정순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안 돼. 정순의 대답이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순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정순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번째 줄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민준이와 진실한 대화하기였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준비하기였습니다. 정수는 펜을 들고 세 번째 줄에 글을 썼습니다. 내 명절, 내 방식으로 지내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와 수진이가 짐을 빼는 날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셔야 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니? 정순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짐을 다 실은 후 민준이가 정순에게 왔습니다. 엄마, 저희 어디 살 곳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정순이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도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준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살 거예요. 정말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순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살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벽지부터 바꿨습니다. 밝은 베이지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색깔이었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작고 깔끔한 것들로 골랐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기철도 도움을 줬습니다. 여보, 이 소파 어때요? 좋네요. 앉아보니까 편해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그래요. 평소와 달리 기철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순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달라지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후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정순의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기철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신도 마음에 드세요? 내 여보가 선택한 거니까요. 기철의 말에 정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소규모로 준비했습니다. 전 몇 가지와 간단한 나물들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작년과 많이 다르네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순이 차례상을 차리며 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게 차례를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순이 절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둘이 지낼까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기철이 웃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너희도 잘 지내라. 엄마 저희 전세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죄송해요 엄마. 이제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고.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홀가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철이 제안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달 구경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베란다에 의자 2개를 놓고 앉았습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빛이 아파트를 비췄습니다. 예쁘네요.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하세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정순이 달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보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기철의 말에 정순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는 여보 뜻 따를게요. 두 사람이 조용히 달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철은 먼저 들어갔고 정순만 베란다에 남았습니다. 달빛이 정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이 있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60평생.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식집에서 바쁘게 일하던 날들, 민준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들. 이제는 다르다. 정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석은 달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명절이 될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래도 좋다. 정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살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정순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베란다에 앉아있는 정순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긴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